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일요일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새로 밝았네요.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참 많이 고생들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제 간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숏으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차피 버신 분들 있을 거고,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트레이딩으로 해서, 그리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전히 그냥 대응 못 하시고 리스크 관리 못 하신 분들은 엄청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한 해가 저물었고, 다시 2023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3년 새해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위기가 오면 위기는 결국엔 또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100년 전에, 딱 그 100년 전에 보시면 대공황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연준에서 대처를 하는 거 보면은 경제 상황이 썩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응이 좀 부실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2월 한 달 또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제 거 그리고 제 옵션 대응 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나락이 가는지. 이번에 너무 산타를 너무 믿었어요. 산타가 지금 민노총 가입했나?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1월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참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 보시고, 자, 일단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3.8 정도까지로 올라온 상태이고, 달러 지수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103 초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103을 또 깰지 안 깰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측을 매크로 지표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원달러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200원대까지 왔는데, 1200원 초반까지 쭉쭉 밀려준다 그러면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할 계획이고요. 금선물은 보시면 금값은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게 사실 상승이 아니다.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하면 금값은 오히려 하락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지, 사실상 금의 가치는 하락을 했다. 지금 금 사기 좋은 시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대공황처럼 아주 경제 시스템에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금값이 또 그때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면 사도 괜찮다. 달러로 환산된 것만 보지 마시고 달러 지수랑 연동해서 보시면 오히려 금값은 하락한 것이다. 왜냐, 연준에서 계속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려는 지금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아마 금리가 실질 금리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금리를 하락으로 반전하게 돼서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가면 그때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0% 정도 떨어졌고 달러 지수도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데 원화로 환전하면 오히려 유가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화로 환전하니까 지금 환산하니까 계속 하락 추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국내 금값이 싸고 해외 금값이 비싸니까 이게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왜 해외 금값은 오르는데 국내 금값은 하락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자 그러면은 12월 23일 날 또 PC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보시면 자 5.5%까지 YOY로 5.5%죠. 근데 MOM 보시면 0.1밖에 안 돼요. 계속 0.1이죠. CPI도 0.1이고.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연말쯤이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돼버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과격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또 양치기 소년 될 수도 있다.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더니 이런 또 뭐 1월 달에 또 발표되는 거 봐야 되겠지만 1월 달에도 그렇게 MOM이 높을까? 갈수록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물가 지수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뭐 예상이겠죠. 예측대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옵션은 지금 저는 산타랠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기일까지 잔존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해지를 안 하고 좀 버텼더니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망가진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지금 2월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도 그것도 지금 망가졌어요. 제가 세워놓은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기도 메탈을 해야 됩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나기를. 1월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냥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저는 몇 달째 벌어놓은 수익을 다 까먹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욕심보다는 위기관리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 뭐 대부분 뭐 IB에서도 예측하는 게 내년을 올해를 상저하고로 예측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파동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보시면 내년은 상고하죠. 상고하고 한 9월까지는 반등을 보일 것 같은 게 차트 분석상 그렇게 나오는데 9월까지는 내년 9월까지 올해 9월까지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된다. 지금 이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상저하고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이게 다 그게 정말로 맞는다면 파동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1파 여기가 이제 심플 조정 파동이라고 코렉션 파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까지 전저점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400선까지 떨어져야 상저하고
예, 이게 385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이런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1400까지 깨지. 전저점 1134포인트죠. 저가 1134포인트 깨지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상승 추세를 깨지는 수준이죠. 지금 상승 추세를 깨지는 수준이다. 연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상승 추세의 하단에 이제 20년 1월 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잠시 깨졌던 여기를 다시 보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공황 시나리오로 가는 수준이어야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반토막, 주가 지수의 반토막,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총알을 만들고 지금 원화채굴을 하면서 총알을 만들어 놓으시라. 이 상태가 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 오면 진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고, 이렇게까지 깨졌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올해. 예. 그래서 총알을 착실히 만들어 놓으시라. 예? 이런 수준이 오면 야, 좋됐다 이씨. 이제 주식 이건 투자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여기에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1440선 수준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온다. 뭐 1800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800 이거는 글쎄 1800 이거 깨지면 1500 아래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야, 이때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대부분 만들어 놓은 총알을 좀 투여를 해서 주식 비중을 한 5-60%까지 올려도 된다. 이 정도까지면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몰빵 100%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 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지금 와서는 아무로 저는 봐도 상고하저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반등을 이 정도까지 했다가 떨어지면은 1600, 1700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면 2년 연속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말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년 연속 하락하는 게 사상 초유로 나타날 수 있다. 2년 연속 하락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깨는 거다. 과연 이런 게 벌어질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자산이든 간에 자산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요번에도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의 장은 역실적 장세다. 그 터널의 바깥이 터널을 끝나면 결국엔 실적 장세가 아닌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거의 스타트 선상은 금리를 다시 통화를 완화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사이클로 갈 거다. 그럼 그 사이클을 우리는 지금 역실적 장세가 중간인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실적이 계속 꺾일 거예요. 실적은 계속 꺾일 건데 결국에는 이 금리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턴어라운드. 요새 뭐 피봇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피봇이 이야기가 나오면 채권 시장부터 반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떠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역실적 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저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 실패하시면은 박살이 난다.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은 제가 옵션은 지금 청산을 못해서 그냥
놔뒀는데 옵션 계산하면은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1월 달에 아마 청산이 될 것 같으니까 1월 만기물이라서 그때 한번 또 하면 1월 달 수익도 개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수익은 손실은 824 5천 정도 손실이 났고요. 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이번 달에 우리 주식이 몇 프로가 하락을 했느냐. 이번 달에도 산타랠리 와야 되는데 9% 9.5% 하락했네요. 올해는 진짜 여기 작년이죠. 작년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막 손실폭이 컸는데, 그래서 연으로 환산하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자산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연으로 환산하면 연에 마이너스 3.12%. 우리 시장이 몇 프로 하락했습니까? 연봉 보시면 24% 하락했네요. 24% 하락했는 거에 비하면 벤치마크 대비는 선방을 했다. 워렌 버핏은 참 이기기 힘드네요. 자, 버크셔 회사에 올해 얼마나 올랐나요? 연봉으로 보면 올해 수익을 냈습니다. 버크셔 회사웨이는 종가상으로 3%. 진짜 워런 버핏 너무 잘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보다는 수익이 안 좋았고, 벤치마크 대비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실로 마감을 해서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현황 보시면 지금 올해 자산 보시면 마지막 거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26%고 그래서 이번 달에 그래서 1,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채권이 비중이 많이 올랐어요. 채권이 지금 이제 평가 자산으로 했는데 오르기도 조금 올라줬고요. 그리고 추가로 투여를 해가지고 채권이 비중이 2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채권 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4% 이상 또 올라가면 채권을 추가로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금도 조금 더 매입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1200원 초반이 돼서 환전부터 좀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상승을 크게 해준다 그러면 분산이 지금 주식 쪽 위험 자산이 조금 많이 비중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수익은 그만큼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여러 IB들이 상저를 예상하니까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상저하고를 예상하니까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지면은 진짜 이거 완전히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마세요. IB들이 이걸 잘 맞췄느냐. 그렇게 승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힌 적 거의 없으니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올 한해는 그래도 여러분들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받쳐줄지, 저 리스크 관리는 균형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비중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산 비중은 채권 25, 주식이 26, 옵션 25%, 현금 2%, 금 18%. 금은 원래 좀 10% 이상 올리는 게 아니라는데 이번에 좀 20%로 올릴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 한해는 여러분들 글쎄 좋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가 정말 큰 하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화채굴 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라. 지금 여기 저 2% 돼 있지만 현금이 예수금으로 있으면 이거 자꾸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통장으로 빼놓으라 일단은. 그래서 정말 총을 쏴야 될 때 쏴야 된다. 일단은 현금 저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건 돈이 오래 묶이는 것이 엄청 싫어하니까요.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미리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동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